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월 30일 마소, 메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그 이후 흐름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오늘 새벽에 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의 흐름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대치만큼, 그리고 서프라이즈도 굉장히 많이 내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많이 보여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과거 엔비디아와 흐름과 비슷하게 횡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 횡보의 구간을 돌파했을 때 또 한 번의 급등의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실적은 굉장히 또 양호하게 나왔죠. 거의 예측치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줬었고 거의 부합하는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봤을 때 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측치가 꽤나 높게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요 예측치를 만족시켰다, 요 내용에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주가는 정말 크게 떨어졌죠.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이유에 있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콜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내용이 나왔고, 이는 환율 영향으로 3분기 매출이 2%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클라우드 수요는 회복할 거라고, 연말까지 클라우드 용량 제한 해소 전망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혁신에서는 CEO가 딥시크,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딥시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또 발언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익성은 이제 CFO는 2025년 회계연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캐펙스, 자본 지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자본 지출이 이제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다. 2026년에는 캐펙스 증가율이 2025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이런 부분들이 약간 뭐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실적은 꽤나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차트만 보고 넘어간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긴 횡보의 구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이제 요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이 나오지 않았고 어닝콜에서의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장대 음봉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하락은 지금 딥시크에 대한 하락이 있을 때 요 시초가 단기 급락을 만들었던 가격대까지 424달러까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꽤나 무거운 종목인데 정말 급등락이 단기간 크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역시나 오늘 지금 424달러, 지금 121선과 241선이 겹쳐져 있는 구간, 요 구간 한번 더 버텨내면서 이 음봉을 회복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실적을 내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약간 실적 피크가 나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흐름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오늘 나올 수 있는지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메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타가 오늘 사실 대박을 쳤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실적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많이 내는 기업이고 빅테크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역대 실적을 기록하며 퀀텀 점프의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열어봤을 때는 완벽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모습을 보였고, 주당 순이익이 무려 8달러, 정말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압도적인 주당 순이익을 보이고 있어요. 요 예측치도 사실은 지금 앞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예측치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가 5.2달러였다면 이번에 예측치가 6.7달러였는데 실제
실적은 8달러까지 만들어내면서 완벽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내주는 긍정적인 모습. 근데 제가 요거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있었는데 요거 발표하자마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요 차트 보이시죠? 요게 1분봉 차트인데 마이너스 6.5%까지 이렇게 밀어버리는 굉장히 요거 실적 피크인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실적 피크로 떨어지는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거의 뭐 몇 분도 되지 않아서 그대로 이렇게 흔히 말해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상에서 분봉상은 거의 최대 결국에는 700달러까지 돌파하는 716달러까지 고점을 찍어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주간장에서는 약간의 횡보의 모습 거의 600달러 후반대 정도에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3.2%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좋은 실적에 좋은 주가가 나왔다는 것 혹시나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실적 보고 이런 아래 구간에서만 쉽게 약간 용기를 내서 매수했었으면 단기간 거의 한 10% 가까운 요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다라는 생각 드네요.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역시나 주당 순이익 요런 부분들이 정말 빅테크에서 정말 눈에 띄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리고 어닝콜에서는 요렇게 또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메타는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약 500달러를 지출한 상태다. 그리고 AI 비서가 확대되면서 올해 개인화된 AI 비서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에 도달할 전망.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메타 AI의 경쟁력도 다른 AI 스타트업 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또 딥시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딥시크는 미미한 영향이다라고 약간 요게 반박성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본 지출 캐펙스 영향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AI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이런 내용 장기 전략은 유지한다. 장기 자본 지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어닝콜과 함께 단기적으로 또 급등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메타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지금 저커버그 요 메타의 CEO죠. 저커버그와의 관계가 굉장히 과거에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도 점점 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안 좋았던 관계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런 또 메타의 상승에 또 긍정적인 상승 요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요렇게 정말 좋은 상승을 최근에도 이끌어주고 있다가 약간 더 크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거의 700달러 가까운 언저리에 있고 오늘 미국장이 시작했을 때 갭을 크게 띄우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메타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차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문제의 테슬라죠. 테슬라도 볼게요. 아마 제일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주주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테슬라는 사실 실적 요 예측치를 서프라이즈보다는 쇼크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요 지금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표에서도 굉장히 파란 부분이 많죠. 이렇게 주당 서프라이즈 이익을 이렇게 쇼크로 만들었던 이런 과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쇼크를 만들어냈죠.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예측치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요거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주당 수익은 0.73달러로 약간의 미스 그리고 매출도 지금 약간의 미스가 있죠. 25.7이 나왔는데 예측은 27.2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전 분기 지금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봤을 때는 일단 요게 너무 기준이 높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의 실적이 나온 것도 저는 과거 대비해서 쇼크가 났을 때 실적을 기록했던 요런 구간들 뭐 마이너스 14%까지 요런 구간을
마이너스 8%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봐줄만 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봤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나왔던 실적 중에 또 가장 절대적인 수치로는 가장 좋게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하지만 뭐 시장은 어닝 미스로 생각을 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발표하자마자 거의 요 지금 분봉상 역시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8%까지 정말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현재 2% 상승 중이고 역시나 실적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 어닝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때까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테슬라의 미래를 밝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닝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2026년부터 뭐 큰 성장을 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매우 놀라운 해가 될 거고 2027년, 28년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 이제 미래가 갈수록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현재는 초기지만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FSD 업데이트는 이제 V13에서 V14가 출시될 예정. 그리고 로봇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동차보다 10배 많은 트레이딩이 필요하고 개발이 지속 중이다.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덧붙였었고 그리고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도 6월에 테슬라 오스틴 행사에서 발표할 것이다.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주행 데이터 활용에는 자율주행 테스트 진행 중이며 향후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라는 내용 그리고 기존 공장 시스템을 개선해서 효율적인 모델 생산을 위해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차량 한 대를 만드는데 요거 비용을 계속해서 지금 낮추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택시 2025년부터 역시나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리고 FSD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타 자동차 회사들도 SD 라이센스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FSD에 대한 이런 매출도 나오지 않을까, 수익이 지키는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FSD가 출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올해 미국 일부 주에서는 요 무인 자율주행이 출시될 이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콜이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면서 어닝콜에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정말 실적에 의한 급락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흔히 말해서 말아 올리는 정말 강한 상승이 짧게 나왔다는 거 주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 큰 전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테슬라의 차트고 최근에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약간 불안한 것은 삼각수렴 형태에서 약간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리고 요 지금 도치 모양이 이렇게 꼽힐 때는 특히나 바닥에서 나올 때는 요 부분이 바닥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것, 이렇게 캔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두 개의 도지 모양의 차트를 만들고 나서 슬슬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구간 라인 때 찍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5일선, 21선이 거의 406달러 지금 가격 정도에 정확히 겹쳐져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갭을 띄운 상태에서 상승 그리고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이 라인 위까지 돌파가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 최고점 라인 때 480, 490달러에 가까운 상승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일단 차트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정신없었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FOMC에서도 지금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파월이 또 얘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은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트럼프와 약간 트럼프를 약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금리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 거래일 어제죠. 어제는 또 좋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전 이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나스닥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기대하면서 흐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